자, LG전자 여섯 번째 문자 발송 만들어 놓을게요. 3,500원 고점 또 뚫으면은 문자 발송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 문자 됩니다. 추가 5% 그렇게 해서 20% 편입,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두고 전장 사업의 실적 개선 부각,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 기준에 스마트카 시대 해가지고 뭐 23년도에 100조 수준의 실적까지 기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장 사업 23년 매출 100조 기대. 요 부분이 크게 뭐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나와준 실적 기준에서의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굉장한 저평가 상태가 맞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 부분에 저평가 인식 확산,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대규모 거래를 터뜨리고의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터뜨리고의 강세, 대규모 거래 수반 강세, 메이저의 외국 기관이죠. 외국인 앤드 기관 강한 매수세 유입, 그 다음에 대규모 거래 대금 수반이죠. 그렇게 해서 대규모 거래 대금 수반 강세, 요 기준에 12만 3,500원의 매수엔을 내보냅니다. 돌파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VVIP 방에도 이제 올려드리고요. 문자 발송도 지금 여섯 번째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조금 전에 녹화를 뜨다 계속 끊겼어요. 계속 끊겼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11만 4,800원부터 매수가 나갔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뜬 거는 11만 7천원부터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을 원래 가져가던 쪽의 기준이다 보니 계속해서 편입 설정을 잡아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4.94%의 수익 범위로 재진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1만 7천 원의 재진입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만 7천 원의 재진입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11만 7천 원 이전에 진입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문자 사인을 11만 4,800원 개장 초에 진입을 한 거고, 그리고 평상시 이제 원래 주력주로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고요. 주력주였기 때문에 뭐 추가 편입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 놓고 보시면은 수익 범위도 좀 잘라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보고 수익 범위 또 자르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차트는 좀 이따 또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진입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아야겠죠. 이거는 오늘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어요. 오늘 문자가 10통 이상 나갈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1월 16일 날,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사인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뭐 지속적으로 나갔죠. 1월 26일 날 그때가 스타트가 돼서 18만 6천 원부터 20만 8천 원까지 14% 움직임이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하고 지금 LG전자하고 시가총액이 포스코 퓨처엠이 더 큽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는 뭐 LG전자가 더 컸죠.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더 커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이제 요 가격에 이렇게 떴고, 그리고 뭐 사실상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인식 전혀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총 6개 종목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LG전자만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사실. LG전자만. 그렇게 해서 LG전자만 진입 신호 그대로 11만 4천 원 진입 신호 그대로 형성돼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략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처럼 같이 듣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물량들 잡아갈 때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가 이게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사실상은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10시까지, 지금은 시간이 10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시까지의 이 등락 범위, 수익 범위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3시 이전 걸로 바꿔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을 저걸 보기 위해서 10시까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먼저 자르고요. 그러고 나서 13시 이전 기준에서 또 잘라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 보고 녹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부분은 이제 13만 원의 목표 주가인데 그거는 뛰어넘는다고 치는 기준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좀 더 다시 다 보여드릴 건데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화면을 전체로도 하나 더 떠놓을게요. 시가총액하고 이런 부분도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캡처를 뜨면 위로 너무 잡혀가지고 캡처 공간을 밑으로 좀 내려놓고 떠야 되나요? 얘를 좀 내려놓고 떠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면서의 기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뭐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보고서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3시 이후의 기준에 한 종목, LG전자 한 종목이 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떠 있는데, 얘가 이제 10시 이후의 기준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언제 떴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13시부터 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지금 12만 3천 원 문자 나갔죠? 나갔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문자 사인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검색해서 이제 포착된 게 이렇게 LG전자 부분 11만 7,400원. 그리고 좀 더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시면 이제 더 놀라 오시겠죠. 문자 기준에서는 11만 4천 원대 나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1만 7,400원, 그리고 8,000원, 8,500원, 9,000원, 9,900원, 그리고 12만 900원, 그리고 12만 1,900원, 그리고 12만 2,900원. 그죠? 그래서 2,900원 이후에 또 기준인데 2,900원, 2,800원. 요게 이제 13시 이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13시 이후에 기준 것도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LG전자 그 지금 기준에서는 한 종목이 남아 있는 건데 2,900원 이후에 3,700원까지 형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오후장까지 한다면은 제 판단할 때는 10% 이상, 지금 12만 4천 원에 12만 4,500원에 또 문자 나갑니다. 12만 4,500원, 12만 5천 뭐 이런 기준에서 그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는 이제 이 기준을 결론적으로 뭐 종목 검색기에서는 저렇게 떴고,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몇몇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편입 설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질적인 편입 설정이. 그러니까 문자 사인이 나갔느냐, 뭐 이런 기준이 될 텐데, 문자 사인은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원본으로 올린 게 맞나요? 원본으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카톡방 기준의 원본 파일 올리기로 올렸는지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게 원본인 것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카톡 파일 보내기에 원본 파일로 보내세요. 응? 그렇게 하시고 LG전자 기준에 11만 9천 원까지 4번의 문자가 나갔고 이게 이제 30% 비중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번이 추가적으로 이제 3통이 더 나왔으니까 오늘 7통. 그러니까 문자 많이 나갈 때는 몇 통까지 나가요? 문자 많이 나갈 때는 종목당 뭐 12통, 뭐 12통까지 제가 기억이 있는데 그 이상 발송이 된 게 있는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12통 뭐 그렇게 발송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문자 발송이 나가야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L전자 지금 10%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L전자가 좀 더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에요. 9만 원에서부터 당일날 상한가 보합에서부터 갭 상승도 아니고 보합에서부터 9만 원에서부터 상한가에 진입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만 9천 원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12만 1,500원, 12만 2,500원, 12만 3,500원 뭐 이렇게 계속 문자 나갔는데 지금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녹화를 뜨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4,500원에 25%. 저는 분명히 계속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계속 그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구나 뭔가 설명을 계속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미처 지금 다 듣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상은 왜 아직 안 올라오지 이렇게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문자가 다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을 충분하게 단행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 영상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서 LG전자 부분만 좀 다들 잘라내세요. LG전자 녹화하다가 끊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잘라내서 중간에 이제 뒷부분까지 같이 보다가 이제 그 녹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 녹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1만 8천 원 매수합니다. 11만 9천 원 매수합니다. 12만 원 매수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문자 나간 것처럼. 그거 같이 잘라서 오픈해 드리세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뭐 수익 좀 함께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L전자 PPT도 좀 주세요. L전자 PPT도 좀 주시고 2차 전지가 또 너무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러운 그 기준이 있는데 뭐 IT 쪽에 지금 원체 강하고 특히 이제 L전자 쪽에 11시 이전에 계속적으로 뭐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에 무게감을 또 두고 대처를 하죠. 자, LG전자 부분은 2월 달에 이제 아마 녹화를 하고 그 이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88,000원, 89,000원, 9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해왔던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또 11만 원, 12만 원을 계속 샀어요. 근데 이제 12만 원에 사고 또 눌려져서 11만 원이 살짝 이탈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장 지수 전체적인 걸 감안한다면 뭐 지금까지 가지고 왔을 때 기준에 또 오늘 하루짜리의 이슈로 국한된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오늘 거래만 조금만 유지가 잘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 추세적인 그 흐름의 강화는 월등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실 때 뭐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인데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80조가 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PER이나 PBR 밴드 하단부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 그래 계속 매번 그 기준이 지난해에도 전장 그 수주액 100조 또 올해 매출 기준 뭐
100조 아까 매출 기준이었죠. 잠시만요. 보고서 한번 더 볼게요. 명확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수주 잔고의 기준이네.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문자 나간 것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매출로 이제 설정을 잡아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전체 매출이 수주 잔고 100조 원. 그렇게 해서 전체 매출이 80조 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요걸 보면서 좀 순간 매출이 100조로 잘못 올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거죠. 어찌됐든 그 애플과 관련해서도 2020년부터 뭐 불거진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전부 통틀어서 그게 다 전장 관련된 내용이죠. 그 전장 관련된 내용의 기준에 이것도 방송화면 캡처해 주세요. 아마도 갖고 나왔었을 테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천억으로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건 2월 초순이고 2, 3, 4월 달에 거래 대금이 원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주말 방송 뭐 이런 기준점이에요. 주말 방송에서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 기관 쌍끌림 매수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기준이 되는 거죠. LG전자 1월 기준에서 지금 이것도 하나 더 다시 주세요. 예?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 방송 원고에 오늘 것까지 뭐 자를 필요 없잖아요. 전일 것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10월 달부터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이건 1월 달부터입니다. 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좀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걸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L전자 5월 달 들어가 있는 거 이외에도 L전자가 주력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월이 있으면 그 부분 같이 넣어주세요. 5월 달뿐이 없으면 5월 달로 기준 잡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까지의 기준이 2.36이었는데 오늘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미끄러져서 수익률 부분이 조금 줄어들긴 했겠습니다만 그죠? 3.5에서 지금 3.3으로 0.2가 줄어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달 말까지 그 수익 부분을 이번 달 말까지의 수익 부분을 일단 5%의 수익 범위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 기준. 그죠? 그 5%까지로 보자 했는데 그때 계속 말씀드릴 때가 1% 등락 범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5%의 기준을 이제 설정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다 내일까지의 기준인데 내일 기준에 오늘 좀 과하게 미끄러져 있던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로템 쪽의 가격 반발력이 뭐 지금 일부 가격 반발력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전체적인 조정 확산 때문에 LG화학이 좀 짜증스럽게 밀려있는 상황인데 LG화학의 되돌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잘 움직이다가 꺾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내일 정도에 그냥 빠르게 나타나 준다면 5%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5%의 등락 수익이 아니다 할지라도 계좌 수익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정도의 기준이면 이번 달 많은 분들이 뭐 어렵다, 힘겹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계좌 수익이 3.2%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엔터주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지금 12만 4,500원까지의 매수를 드렸고 수급은 계속 확장돼 있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PL 부분이 12개월 PR이 더 낮아졌어요. 조금 전에 이제 10배 뭐 이렇게 돼 있다가 물론 그 전거래일 기준, 전거래일 기준, 그러니까 11만 원대 기준에서 PER 설정 범위이긴 합니다만 오늘 주가 올라왔으니까 좀 바뀌겠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밴드체 하단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보시면 놀라겠지만 이제 그 LG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매출이 8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40% 올랐죠. 올해 들어서 40%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보시면 40% 이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80조 원의 이러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영업 마진율이 안 나와요. 응? 순이익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백색 가전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죠. 백색 가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핸드셋 사업을 지속해 왔었고, 그 핸드셋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너무 오랜 기간 적자의 늪에 빠져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장님 취임하자마자 핸드셋 사업 부분은 접겠다. 그게 이제 2020년 하반기입니다. 4분기. 그래서 2020년 4분기 기준에서 핸드셋 사업 부분을 접고 대신에 성장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의 기준에 전장 사업을 더 육성을 한 거죠. 그럼 전장 사업이 2020년 하반기에 갑자기 형성이 됐느냐? 아니에요.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고 2020년 이전에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전장 사업 부분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설정 범위가 같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전장 사업이 그럼 가시화되는 게 언제냐? 그 부분이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고 전체적으로 불거졌던 부분이 이때 기준이죠. 2020년도 이때 뭐 유동성이 터져 나올 때니까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처럼 조그만 이슈에도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할 때입니다. 이때 기준에 12월 23일 날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의 흐름이 이제 연출되고, 결론적으로 요 상한가 들어갔던 거 한번 반동만 한번 보시죠. 이럴 때 기준에 뭐 오늘 당장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때 기준 이게 강보합 0.54 출발해서 마이너스 1.19까지 밀리고 그러나 상한가 간 거거든요. 이때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9만 원하고 11만 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나죠. 시가총액 규모에 있어서도. 근데 이 당시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9만 원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5조 정도에 달할 때인데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이때 불거진 게 이제 전장 관련된. 그리고 뭐 시장의 분위기도 달랐죠,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도 10월부터 해서 시장은 폭등이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흐름들. 그래서 10월 말 저점을 찍고 11월부터 이제 3개월 동안에 시장 자체가 30% 올라올 때고,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인데 오늘의 기준이 이런 스타트 범위가 되어 준다면이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이닉스가 지금 뭐 오늘 기준에 11만 3천 원을 넘겨 놓은 그런 흐름처럼 그게 스타트가 되어 준다면 이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시간이 되면 지금도 벌써 24분이나 녹화됐는데 별로 녹화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기준은 일봉상으로는 뭐 올해 혹은 뭐 4월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고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어차피 이제 주봉의 갭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벌써 오전장인데 2천억을 넘겼단 말이죠. 거래대금 치상이. 지금 조금 전에 혹시 못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요거 좀 작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원본. 모니터링 지금 하시는 분들. 누적 수급.
응, 응. 그렇지. 예,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꼬리가 뭐 급격히 달릴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수급이 더 유입돼서 어, 들어올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요 기준에 어찌 됐건 4월 이후로 볼게요. 그다음 주봉에서 이제 10월 달 이후로 보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준이 뭐 예를 들어 12만 원이 뭐 돌파돼야 된다. 이거 매물벽이다.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죠? 어?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몸통의 기준에서 요 가격이라든가 11만 뭐 7,500원의 기준 또 혹은 바로 밑에 몸통의 기준에서 뭐 11만 6천 원이라든가 여기에 매물이 있으니 매물벽을 뭐 뚫어야 된다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영선 위쪽에서 이제 크로스 꺾임까지 이제 다 형성이 돼 있고 거래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고 요 거래가 일정 범위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요 고점을 오늘 기준에서도 넘길 수 있다. 오늘 기준에서도. 그리고 오늘 뭐 안 넘겨도 상관없어요. 주봉 단위 그 다음에 월봉의 기준. 일봉 기준에서 거래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충분히 볼 수 있다로. 그리고 주가는 이제 조금씩 눌려 있어요. 눌려 있을 때 여기서 오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극구 반대를 하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이 개장 초에 참 좋긴 했는데 6,300원을 넘겨줘야 거래가 최소 1,500만 주 이상 터질 수 있겠다. 1,500만 주 이상 터지면 오히려 신규 편입도 하고 오버슈팅을 한번 거래 더 터지는 날을 기대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둔화돼 있죠. 그 고점을 못 넘겨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빼고 삼성중공업 빼서 나오더라도 빼가지고 나와서 뭐 LG전자를 산다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래 대금을 놓고 볼 건데 거래 대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누적 수급 부분을 놓고 볼 건데 10월 이후에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상상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챙겨서 놓고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후장 뭐 녹화하거나 했을 때 지금의 기준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10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 다음에 LG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만 샀어요. 쌍끌이에는 없는데 대신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전부 IT 위주죠. 응? 이제 와서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LG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와서 근데 이게 스타트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요? 그러면서 또 거품이 어마어마한 2차전지 아무 종목이나 막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주봉의 기준에 돌파갭의 흐름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돌파갭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 12만 1,400원이 이제 고점이었고 그리고 뭐 몸통의 기준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11만 원 정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라인들을 다 뚫었어요. 그리고 요 기준에 갭이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이 갭에 대한 그 설정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의미 있는 저점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저 갭이 이제 11만 2,800원 그러면 여기까지 꼬리까지로 잡는다면은 뭐 요렇게 2,800원으로 할까요? 83,000원
그러면 저기도 11만 3천 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똑같이 전일 종가 기준에 11만 2,700원, 뭐 요 저점 기준에 얼마에 18만 3,5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굉장히 높죠. 높지만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기준, 직전 저점의 기준을 의미 있는 목표 주가로 설정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 가격이 뭐 10만 원으로 기준이 설정이 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럼 10만 원이면은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이 목표 주가가 되는 거잖아요. 짧게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요 기준을 거래 터지고 거래량까지 거래 대금까지 수반되고 수급 범위가 분명히 개선돼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간 단위 첫 번째 거래란 말이에요. 뭐 이 정도만 넘겨도 고맙다. 100만 주씩 하루에 100만 주씩만 터져도 고맙다 하고 있는 그런 판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거래가 터져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스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일단은 그 텍스트 부분에 4월 달까지 해서 갭이나 매집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설정된 게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또. 결론적으로 주봉의 이제 돌파 갭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래서 매집에 대한 기준은 10월 27일 이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매집이 돼 있는 거고 5월 26일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마감 이후에도 또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적지 않은 매집입니다. 규모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중간에 뭐 1월 이후에 1월 2일 이후에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서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두 가지 다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는 거는 이제 그 잘려져 있는 걸 기준으로 좀 잡아드릴 거고 1월 2일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날짜까지 장 끝나고 이제 오늘 날짜 장 끝나고 봐야 되니까 평단만 여기서 자르죠. 10월 27일 이후에 5월 26일까지 평균 단가가 10만 3,500원. 만 3,500원. 22년 10월 27일부터 23년 05월 26일까지 외국인 앤드 기간 매집 단가 그게 10만 3,550원. 10만 3,600원으로 반올림 해놓을게요. 600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1월 2일부터 올해 들어서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요? 10만 9,900원, 11만 원이네요. 매수 평균 단가 올해 11만 원. 대단한 거죠. 01월 02일까지 단가 그리고 최고 매집입니다. 0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27일 거부터 볼게요. 올리는 거는 캡처를 안 뜨고 기존의 원고를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10월 27일 매매 금액 기준으로 LG전자 금액 기준으로 7,860억 7,859억 얼마예요?
7,859억인데 반올림하면 7,860억. 그렇게 돼 있고, 매집 규모 2위. 27일부터 5월 26일 2위. 지금 아직 이거 플레이를 안 눌렀구나. 13시 기준에 올라와 있는 게 LG전자, LG노텍, 이노베이션인데 제가 조금 전에 플레이를 안 눌러놨어요. 이런 바보. 자, 그렇게 돼 있고 10시까지 기준에서는 진입이 이노베이션, 이노텍, 그다음에 LG전자도 뭐 10시 이후의 기준에서는 탈퇴 기준이 설정되진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미끄러져 있진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 수로는 770만 주에 반올림해서 770만 주. 그리고 매직 금액 기준으로는 7,860억 원. 매주 평균 단가가 조금 전에 10만 3,600원이었나요? 11만원, 10만 3,600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의 매직 기준 단가를 설정을 해서 볼 거에다 1억 6,400만 주짜리 기준이니까 매수 평균 매집률도 놓고 봐야 되고 주식수 770만 주 나누기 1억 6,360만 주 해주면 4.7%. 거의 이제 뭐 오늘 기준까지 하면 5%가 되겠죠, 사실상은. 오늘 기준까지 하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까지 다 설정을 해놓을게요.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올해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월 23년 01월 02일 외국 기관 순매수 1, 2, 3, 4위 그리고 주식수로는 522만 주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5,604억 원. 매집 평균 단가는 11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먼저 하고 (522만) 주 나누기 1억 6,360만 주 해주면 3.19%인데 오늘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죠. 3.19. 그러면 이제 윗부분은 50%를 넘긴다고 기준을 잡고 5%를 넘긴다고 기준을 잡고 10만 3,600원 곱하기 130 그러면 13만 5천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15만 5천원 정도
이쪽 기준은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사실상. 132,000원 그리고 145,000원 정도로 이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143,000원 그냥 끝자리로 다 갈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주봉의 기준에서는 뭐 1차 목표주가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쪽 거를 감안해서 기준을 잡을까요? 잠시만요. 갭. 결론적으로 갭. 동진. 전부 매집 위주로 돼 있네요. 일단 상단 이렇게 상단 기준 가격이 조금 전에 차트로 놓고 볼 때 돌파객 기준에 112,800원 그리고 하단 기준 가격이 83,500원 그렇게 해주면 112,800원 마이너스 83,500원 플러스 29,300원이죠. 29,300원 112,800원 플러스 29,300원 뭐 대략적으로 줄 거놓고의 기준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그죠? 끝점까지 딱딱 맞아 떨어뜨려서 기준을 잡는 건 아니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42,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비슷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하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둘 다 이제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뭐 녹화 시간이 벌써 굉장히 길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을 또 잡을 거고요. 일단은 요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는 범위는 거래량 기준하고 거래대금 기준하고 또 수급 범위하고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 수급이 여기서 오늘 기준에 월등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을 놓고 봅니다. 고점 찍고 눌릴 때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은 월등히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만 추가적으로 살아나주면 되는데 주봉 단위의 이 거래량은 이번 주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꼬리 부분은 당연히 감싸 안고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음 주 것까지 캔들을 잡아놓은 건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은 지금 현재 거래량 그리고 오늘의 등락률 앞부분에 이제 그 캔들 크기의 형성 범위 이런 걸 전부 감안했을 때 일단은 그 변동률이 오늘의 변동률이 주간 단위 변동률 기준에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동률이 8%잖아요. 지금 고점이 10%고 주간 단위에 10%뿐이 못 움직이는 종목이다? 아니라 그랬죠. 하루에 상한가 한 번씩 진입되는 그런 흐름이 2020년 12월 23일에도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의 뭐 어떤 매물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논리 서로 뭐 논쟁을 필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이 윗부분에 매물이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 놓고 보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쭉쭉이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 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상당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확대 해석하거나 하시기보다는 대형주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먼저 놓고 보시고 그다음 메이저의 수급 놓고 보시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뭐 나머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 주봉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집한 기준 범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매집 규모에 있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또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현재 기준에 뭐 꼬리를 달고 쭉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무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L전자 부분은 일봉 주봉까지 잘랐고 월봉하고 분봉을 지금 자를까요? 녹화 너무 길어서 제가 생각해도 좀 뭐라 그럴까 지루한 면이 있는데 월봉 기준에 굳이 저기까지 안 보더라도 뭐 이렇게만 봐도 이번 달에 그 거래 대금이 많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월말에 터진 거래 대금이죠. 다음 달부터 해서 이렇게 이게 한 달에 3조뿐이 안 돼요. 저게 3조.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래가 굉장히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억, 1,500억, 1,500억 정도뿐이 거래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3조가 안 나와. 1,500억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범위가 3조 원 거래 대금 기준에 최소 범위가 그렇게 되고 다음 달 기준에 이번 달의 기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중립 범위라고 한다면 캔들 기준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중립이죠. 다음 달 기준에는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의 크기가 상승장악 확인형이 완벽하게 형성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다소 중립 범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하락의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락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승의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돼요. 주간 단위로 3조씩 터져야죠. 주간 단위로. 하루에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2조 6천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거래가 좀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의 저 흐름은 충분히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월봉. 그다음에 분봉 오후장까지 이제 그 분봉 기준에 거래는 이미 터져 있고 오늘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먼저 놓고 보고 분봉 볼 텐데 5분봉으로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LG전자가 진짜 오래간만에 뭐 자체적인 그 기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대금 순위 자체가 뭐 이런 순위가 없었잖아요. 아이고. LG전자 그 개장 초에 가격대 잘랐으면 그거 다 올려주세요. 여러 개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최근 게 없었으니까 한 번에 다 안 뭉쳐놔도 됩니다. 뭐 한 번에 막 10분, 20분씩 안 뭉쳐놔도 되니까 자른 부분대로 별도로 해서 다 원본 파일을 올려주시고 거래 대금 너무 짧으면 붙이는데 뭐 한 3분 5분 이상이면 두 번째 건 5분 이상일 텐데 그러면은 안 붙여도 상관없다는 거지.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 거래 그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도 2위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그렇게 해서 녹화 끝나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다시 잡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는 이제 그나마도 퓨처엠 LG화학이기 때문에 전체 변동률에 휘둘리진 않고 있지만 짜증스럽죠. 오늘 거래 터트리고 잘 움직여 주다가 그리고 이제 IT 쪽에 대한 부담 요인 제한적인데 한미반도체가 매번 강세를 띄다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짜증스러운 흐름이 되는데 그것도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분봉 기준
분봉 기준에서 거래되고 의미가 없고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인데 이것도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설정 범위는 거래 부분이 터져주면 제일 좋죠. 조 단위까지 아까 뭐 말씀을 드릴 정도였으니까 제가 조 단위 거래대금까지 터져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고점 넘기면 뭐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500만 주 정도만 터져도 6천억, 7천억이거든요. 그럼 거래대금 거의 뭐 1위, 2위 자리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원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500만 주 가지고도 좀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IT가 집중됐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할 수 있고요. 추세 매매 기준은 뭐 10만 주만 넘겨도 되는데 10만 주 가지고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7번의 문자가 나가고 공격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오늘이 스타트가 돼서 움직임을 줘라라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여타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그런 흐름을 뭐 거래가 터졌으니까 앞으로도 더 움직임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래가 안 터지는 건 둘째치고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그죠? 수급이 뭐 추세적인 수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수급 자체가 매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매집의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뭐 12만 2천 원? 요 정도까지 열어놓되 밀리더라도 뭐 추가 편입인 거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오버슈팅이니까 한번 자르고 간다 이런 것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IT 쪽에 또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월등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할 거예요. 일단은 뭐 요 차트하고 잘라놓은 거 다 올려드리고 약간 지금 녹화 부분이 제 기준에서는 만족도가 70점도 안 나오는데 오후장에 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LG전자를 더 녹화할지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 화면 위에 뭐 잘못 건드는 거 있나요 지금? 아니면 지금 만지는 중인가요? 상단 부분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요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LG전자 하나를 편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런 내용보다도 누적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LG전자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 부분들을 다 알고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거래량들은 하여간 터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분봉 자를 때 이 거래량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터져줘야 되고 터졌다라고 했을 때 기준의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거래량 부분은 최소 10만 주 이상 터져줘라. 뭐 추세 매매야 뭐 더 이상 거래가 이제 뭐 크게 안 터져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성 매매까지 같이 보는 거라서 거래가 터져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래 터질 때 당연히 프로그램 쪽이 지금 51만 주인데 이게 월등히 터져야죠. 60만 주, 70만 주 쭉쭉.